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2025년 하반기 과연 많은 인원을 채용할 것인지 이 주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고 굵게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점진적으로 주요 산업이나 기업이나 직무에 대한 채용 동향을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공유할 예정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제가 예상하건대 공기업 괜찮고요. 그리고 사기업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자 나름 몇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걸 텐데요. 자, 일단은 제가 크게 세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정치적인 부분이어서 좀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편견 없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정책이 공식적으로 지금 한 20조 정도 추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 부양을 통해서 공공일자리를 확대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예상되는 그런 시나리오거든요. 자연스럽게 일단은 우리 취업준비생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좀 구축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물론 양질의 일자리이냐 이제 그 부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일단은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괜찮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인하인데요. 저는 사실은 이 금리 인하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뭐 여러분들 또 정치적인 이슈와 연결시켜가지고 뭐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일단 글로벌 트렌드도 뭐 독일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계속해서 이런 재정을 확대해 나가면서 통화량을 계속해서 증가시키면서 기업의 어떤 투자를 좀 유치한다라든지 민간 부분의 일자리와 연결시켜가지고 소비를 계속해서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금리 인하 기조가 어떻게 보면은 사기업 입장에서 이 투자 관점에서 좀 더 우호적인 환경이 구축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분명히 일자리와도 연계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치 경제적인 측면인데요. 우리가 이제 불확실성이 좀 제거됐잖아요. 이것도 정치적인 부분이어가지고 조심스럽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정부가 탄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실하게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거를 좀 기다렸다가 좀 투자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고,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고용 지표에 대한 관리를 중점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기업 관점도 어떻게든 새 정부와 좀 손발을 잘 맞춰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좀 편하기 때문에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이미지 관리 측면에서도 조금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이 정권 초기 그리고 하반기 특수 이 부분이 좀 많이 작용을 할 텐데요. 물론 그 새 정부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일자리가 증가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와 이게 연결된다라는 게 저는 약간 좀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통적으로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합니다. 물론 공공기관은 상반기에도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권 초기와 하반기 특수가 맞물리면서 저는 그래도 지난 상반기 그리고 작년 하반기보다는 많은 인원을 채용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어디까지나 저의 발행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단편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제가 단연간 이런 취업 관련된 교육 활동을 진행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 하반기가 그래도 더 나빠지지 않겠구나라는 게 저는 이제 확신을 좀 갖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래도 지난 시즌과 작년에 비해서는 좀 더 점진적으로 개선된 그러한 이 뭐랄까 환경이 구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러한 뭐 추경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정치 경제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리고 초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단기간 내에 드라마틱한 어떤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상컨대 이러한 채용과 관련된 환경이 그래도 우호적인 부분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점. 왜냐하면 요즘에 워낙에 분위기가 다운되다 보니까 많은 취준생들이 취업을 포기하거나, 그리고 뭔가 하려고 해도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대외 환경도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할 맛이 안 나지, 그쵸? 이거 뭔가를 하려고 해도 좀 더 좋아지는 게 있어야 내가 뭔가 좀 더 노력을 할 텐데, 그동안 너무 안 좋은 것들만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 소극적으로, 그리고 더 어떻게 보면은 좀 의욕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다행히도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좀 더 좋은 모습이 좀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제가 오늘 단편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향후에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주요 산업과 기업에 대한 부분들, 직무에 대한 부분으로 이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런 환경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엔 바꿀 수 있는 거는 나 자신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하반기 공채 모드로 이미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미 상반기 공채를 경험을 하셨고, 혹은 새롭게 이제 공채에 지원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수시 채용은 6월달부터 진행이 되는 거고, 물론 지금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 약간 애매모호한 시기이긴 한데, 수시 채용은 360일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면서 기회를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하반기에도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에 지원해야 되는 분들도 그 기업이 그 직무가 과연 많이 뽑을까 적게 뽑을까 이런 걸 걱정해봤자 말 그대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한 채용 규모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의 목표를 수정 보완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짧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을 다잡으시고 이번 하반기가 그래도 더 나빠지진 않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내가 전력을 다한다면 분명히 이전보단 좋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당부, 그리고 개인적인 바람 담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좋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할 테니까 종종 오셔가지고 저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